일단 한 파트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4주차 강의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확률론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약간 본격적으로 좀 통계 쪽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계 쪽을 이제 말할 것 같으면은 뭔가 그 3학년들은 뭐 기말고사 때 그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이제 통계 뒤쪽에 그 통계 범위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십시오. 알겠지? 내신 대비 같이 할 거야. 알겠지? 그 통계 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첫 번째는 이 통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약간 의도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육 과정에서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 통계의 수단이 도대체 뭐인 거냐? 이제 약간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두고 들어봐야지 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겠죠? 여기가 용어가 조금 많이 나오는 처음엔 조금 많이 나와. 이게 초반에는 이제 챕터 1 같은 경우는 1, 2 같은 경우는 그냥 뭐 3학년 2학기로 치면은 여기가 제 범위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공부할 이 부분이 3학년 2학기 통계 단원에 뭐 흔히들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놓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본격적인 통계 얘기야. 알겠지? 근데 여기가 용어가 조금 어렵다. 알겠지? 거기 제목에 막혀 있는 대로 이산 확률 변수 뭐 이상한 말 같은 걸 써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용어에 일단 쫄 필요는 없어. 일단 해석은 다 해드릴 거고, 알겠지? 이런 용어들에 좀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처음에 이제 1페이지부터 좀 나갈게요. 자료 안 받으신 분 없죠? 자, 챕터 1부터 갈게요. 출석 체크는 2교시. 자, 첫 번째는 거기에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 용어 일단은 무시한다. 알겠지?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게. 거기 이제 표가 하나가 그려져 있을 거고, 거기 왼쪽 위 상단에 1번 보시면 확률 분포 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일단 도입부터 할게요. 지금 써드리는 내용들은 그냥 거기 그 수학 성적을 조사하였다라는 멘트 옆에다가 그냥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도입 부분부터 할게요. 도입. 자, 첫 번째. 그 통계 단원 같은 경우는 일단 명백하게 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약간 명확합니다. 알겠죠?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그 통계 단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자, 통계부터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파트는 사실상 고등교과 과정 내에서는 이거 만약에 수능에 나오잖아? 그러면 한 3점짜리 정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3학년 2학기에서 공부하는 평균 구하기, 분산 구하기, 표준 편차 구하기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고등과정 올라가게 되면 이 문제가 수능에서는 3점 정도로만 나와요. 알겠죠?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정도로만 나온다. 그렇게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들 이제 흔히들 배우는 이제 첫 번째 단원이 이제 뭐 너희들 3학년 2학기 가시면은 이제 그거 배우시죠? 이제 대표값, 삼포도 이런 거 배우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료의 특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약간 지표라고 할 수 있어. 알겠지? 자료의 특성을 보고자 이제 통계를 이제 배우게 된다. 약간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너희들이 흔히 배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표값이에요. 알겠죠?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 자, 첫 번째는 대표값을 갖다가 배우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삼포도를 갖다 배우게 되는데, 자, 대표값에는 해당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알겠지? 자, 첫 번째는 평균이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평균을 약간 보완해주는 중앙값이라는 게 있을 거야. 자, 세 번째. 자, 평균, 중앙값 둘 다 뭔가 적절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때는 이제 보통 최빈값이 이용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3-2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앙값과 최빈값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거의 버려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평균값 계산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준다.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저 평균값을 구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포도인데요. 삼포도는 말 그대로야. 평균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삼포도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삼포도는 일단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자료 하나 가져가. 삼포도는 일단 자료가 이제 평균부터 약간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갖다 뜻하거든요. 이제 삼포도라는 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편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이겁니다. 분산이 있고요. 그리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걸 표준편차라고 하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자, 표준편차라는 게 있는데 결국엔 분산이라는 것과 표준편차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루트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됐죠? 근데 저 분산이랑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저 평균이라는 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할게. 평균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은 정말 많지만 저게 자료를 조금 왜곡시킨다라는 단점이 있어. 뭐 예를 조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월급을 조사했다. 연봉이라고 합시다. 1년에 이제 버는 약간 금액. 100명의 이제 연봉을 조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99명이 1원이야. 이해돼? 연봉이 1원이야. 거의 노예죠? 맞아요? 아니, 상상을 하는 거야. 알겠지? 몰입해? 근데 한 명이 1000억이야. 납득됐니? 한 명이 1000억이고 나머지 99명이 1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 100명의 이제 평균을 내자면 1원은 사실 정말 자그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총합을 1000억으로 본다면 그걸 100으로 나누면 몇 억이 나와? 10억이 나오지. 그럼 평균이 10억이야. 그제? 그런데 정말 임금의 약간 평균이 10억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나 1원 받는데?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어떤 극단적인 값이라고 하죠. 통계에서는. 이건 교과서 용어야. 극단적인 값에 해당하죠. 이런 극단적인 값 때문에 저 평균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앙값을 선택한다 이렇게 가면 3-2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 분산과 표준편차가 그러한 어떤 평균이 갖는 왜곡들을 조금은 보완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 값으로만 뭔가 집단의 자료를 대표하는 것으로 평균값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어떤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을 같이 측정을 해서 이 반이 평균 근처에 애들이 다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구나. 비슷비슷하겠구나 실력들이. 또는 편차가 크네? 그러면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도 되죠. 뭐 이런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측정하고 싶다. 뭐 이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첫 파트가 요거 나온다. 요거는 보통 수능에 나오면 3점짜리 정도로 나와요. 알겠죠? 부담 가질 필요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핵심이야. 알겠지? 두 번째가 여기가 보통 통계 단원에서 4점에 해당한다. 알겠지? 여기. 자, 통계 왜 배웁니까? 도대체 이거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 확률 계산의 도구다. 자, 확률 계산의 도구로서 통계를 다루게 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목표는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게 목표야.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건데 그 확률을 계산하는 도구로서 통계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저 두 번째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4점짜리는 그냥 두 번째에서만 나옵니다. 알겠죠? 그 뒤에 배우는 내용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밑에 확률 분포 표 한번 채워볼게요. 그 위쪽에 제가 데이터를 갖다가 한 10개 정도를 갖다가 추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10점은 2명이고 20점은 몇 명입니까? 5명, 30점은 3명이에요. 총 10명 점수 맞죠? 됐죠? 그럼 거기 밑에 이제 표를 갖다가 채울 건데 너네 그 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줄에 도수라고 되어 있어. 그지? 자, 첫 줄에 그 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첫 줄에 도수라고 되어 있고요. 도수라는 말은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알겠죠? 개수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맨 아래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p의 x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지? 이런 용어들이 너네들이 처음에 도입할 때 굉장히 약간 쫄아요. 쫄지 마. 알겠지? 이런 건 다 그냥 수학적인 기호일 뿐이야. 알겠지? 번역을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예전 과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 도수 부분까지 문자로 보통 처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저 도수 부분을 조금 생략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도 그냥 교육과정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그냥 생략을 조금 해봤고요. 좀 이거부터 조금 해석을 조금 해드립니다. 그죠? 도수란 말은 이미 알 거고 그 다음에 밑에 x랑 밑에 p라는 기호를 갖다가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 저 x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 중에 별량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얘가 별량이야 뜻이. 왼쪽에다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량이라는 말 다 뭔지 아시죠? 자료에 뭐 해당하는 값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별량이 몇 종류가 있지? 지금 데이터상? 별량이 10점짜리가 있고 20점짜리가 있고 30점짜리가 있죠? 동의될까요? 그럼 별량이라는 칸에 10점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쓰세요. 자,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별량이라는 칸에 여기다가 10이라고 써. 그치? 10점하고 20점하고 30점밖에 없기 때문에 3칸밖에 없죠. 여기 20점, 여기 마지막 30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지? 그러니까 마지막 칸이 합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그쵸? 자, 두 번째 밑에 P는 뭐겠어 당연히. P는 뭐겠어 당연히. 확률이겠죠, 확률. 그런데 위에 도수부터 먼저 채우겠습니다. 알겠죠? 합계는 이제 계산을 할 거고요. 도수 채워볼게요. 별량 10자리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2라고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굳이 크게 도수는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알겠지? 그래도 적어줄게. 제가 수업 때 그냥 사용하는 기호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점짜리는 몇 명 있습니까 지금? 5명 있죠? 5명 그리고 30점짜리 3명 요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자, 그럼 총 합계가 몇 명입니까? 총 도수가 여기가 10명이 딱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될까? 총 도수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채웠나요? 그 다음에 확률 좀 채워볼게요. 확률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총 명수가 10명인데 자, 쌀푸대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 10명한테 쌀푸대를 씌워요. 그리고 머리를 살짝 툭 칩니다. 방금 약간 대가리라고 할 뻔했어. 대가리는 동물의 머리를 뜻하는 거죠. 오케이? 강아지 대가리 맞아? 표준어입니다. 그 10명의 쌀포대를 갖다 씌운 다음에 쌀포대를 한 대씩 툭 치는 거야. 툭 이렇게. 그럼 자기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20점 이렇게. 상상됩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포대를 툭 쳤을 때 얘가 10점, 나는 10점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얼마지? 라고 물어보면 몇 분의 몇으로 계산합니까? 총 10명 중에 몇 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2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분의 2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하는지 이해됐냐 지금 이거? 뭐 하는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20점이라고 대답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5라고 쓰시면 돼요. 일부러 약분 안 하는 거야? 자, 10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그럼 확률의 총합은 얼마라는 걸 알아? 오케이. 1이라는 거 아시죠? 자, 확률의 총합입니다.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조금 의미 부여를 할게요. 이거 보통 사용하는 그냥 기호인데요. 보통 너희들 이제 일단 이건 쓰지 마세요. 일단은 별량 같은 거를 나타낼 때 너희들 이거 쓰지 마. 별량을 갖다 나타낼 때 이거는 자료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값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표기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약간 이제 표기상에 혼돈이 있을까 한번 설명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료를. 그래서 n개의 자료가 있다를 표현할 때 보통 넘버를 n으로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 좀 수열틱하게 해석하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알겠지? 그냥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 알겠지? 이거는 자료 개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열을 이루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알겠지? n개의 자료를 나열한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별량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보통 x1, x2 뭐 이런 문자를 사용해. 알겠지? 이건 이제 통계 단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개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 너네 이제 도수라는 거는 사실 문자로는 이제는 잘 안 쓰는데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썼어. F1 이렇게 썼어. F2 넘버 맞춰서 그냥 한 겁니다. 알겠죠? F3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었습니다. 됐나?
됐죠? 그리고 도수의 총합 같은 것도 이거 문자 쓰는 거 너무 좀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알겠죠? 관례적인 표현이니까 라지엔 같은 걸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한 표현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총합이라는 것을 보통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죠. 우리가 이제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통계 단원에서는 시그마로 처리합니다. 알겠죠? 보통은요.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 기호를 사용한다고 치면 시그마 i가 1부터 지금 현재 3까지죠. 넘버가 3까지 흘러갑니다. 그죠? 3까지 그리고 뭐를 갖다 더하냐면 fi들을 갖다 더한다. 이 뜻은 뭐냐면 얘가 1부터 대입되는 것이 변수를 뜻하죠. 1, 2, 3, 3까지 대입된다는 거. 근데 그것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기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얘의 뜻은 뭘 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번 해석을 조금 해드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뭐 수학은 수열 단어 공부하셨으면 다 아는 기호입니다. 알겠죠?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별다른 뜻이 아니죠? 여기까지 됐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또 표현하는 게 또 넘버 맞춰가지고 이걸 소문자 P1 이렇게도 표현해. P2. 자, P3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통계단원에서 관례적으로 문자를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춰서.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살짝 수정할 게 뭐냐면요. 저 별량이라는 저 단어 있잖아요. 저 단어를 일단 통계 단원에서는 별량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른 용어를 좀 멋있게, 알겠지? 좀 멋있게 바꿔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더 이상 별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별량이랑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냥 기존의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부터는 확률 변수라는 말을 사용해요. 알겠죠? 확률 변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확률 변수 x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저 확률 변수라는 거는 정확하게 별량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확률 변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표기 방법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네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것을 확률 변수로 잡을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알겠지?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 쟤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확률 변수로 지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확률 변수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표기는 이렇게 해요. 확률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자. 뭐 이렇게 표현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를 확률 변수로 정할 거니? 라고 물어보거든. 근데 여기는 그 확률 변수가 뜻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의미 자체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이 자료에서 10점, 20점, 30점은 뭘 의미해? 읽으세요. 첫 줄. 우리 반 학생의 뭐를 뜻하는 거죠? 수학 성적. 오케이. 수학 성적. 그러면 저 10점, 20점, 30점의 의미는 수학 성적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 변수가 수학 성적인 거예요. 됐죠? 별거 아닙니다. 알겠죠? 줄 필요 없어요. 알겠지? 용어에 줄 필요 없다. 저 10점, 20점, 30점의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면 돼. 그게 확률 변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률 변수를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이 표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P 같은 경우는 얘는 아시죠? 우리가 기존에 썼던 용어입니다. 그 기호입니다. 이거 확률이에요. 확률. 뜻 자체가. 확률 P.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괄호에 써져 있는 건 뭐냐면 x가 확률 변수가 얘일 때 뭐 이걸 뜻해요. 근데 이 소문자 x는 이 각각을 뜻합니다. 알겠죠? 이 각각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x가 10일 때 확률, x가 20일 때 확률 뭐 이런 걸 뜻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 기호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는 기호입니다. 알겠죠?
요 정도로 우리가 채워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의 제목이 확률분포 표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알겠지? 여기 1번에. 그런데 너희들이 흔히 문제에서 보는 확률분포 표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게 돼요. 도수는 생략하게 됩니다. 도수는 생략하게 되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부르는 말이, 자, 이 표가 확률분포표입니다. 나 지금 천천히 하고 있다. 이산 확률 변수를 이해하는 것은 도수 분포표를 이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알겠지? 이 표를 잘 이해해야 뒤쪽에 나오는 이산 확률 변수를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설명 천천히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자, 그런데 뒤쪽에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오늘자 강의하고 나면 그 다음 주차에 할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그 통계 단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통계 나눴던 거 기억나나? 통계표로 나눴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나눈 기준 용어 기억납니까? 이산적, 연속적 기억나시죠? 이산적, 그 용어 알아야 된다고 그랬다. 이산 확률 변수의 그 이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차 6주차 강의 내용이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와. 이해됐나? 이산 확률 변수랑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제 설명할 내용이 다음 주차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미리 조금 도입 부분을 조금 까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 자, 이런 얘기를 해보겠다. 지금 요 상황이 도수 분포 표라는 겁니다. 이게요. 도수 분포 표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 그런데 너희들 일단 이제 도수 분포 표 같은 경우는 1학년 통계에서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나? 이 도수 분포 표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3학년 2학기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줄기와 잎그림 나와요. 뭔지 아시죠? 줄기, 잎그림 뭔지 아시죠? 그거 내신 기출입니다. 3학년 수학이 나와요. 알겠지? 너네 아마 시험 보다가 어떤 문제 딱 봤는데 줄기, 잎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알겠지?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다. 알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있지? 기억나는 거 혹시 있나? 초딩 때는 이거를 막대 그래프를 하나를 배워. 알겠지? 막대 그래프 말고 뭐 있죠? 킬로그램 말고 히스토그램 기억나시나? 1학년 때 히스토그램을 배웠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히스토그램이 갖는 의미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교육과정에서는 히스토그램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과 과정 통계 단원 올라와서는 히스토그램이 갖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토그램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유감이야. 알겠지? 히스토그램 또는 또 뭐 있죠?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거 기억납니까? 조금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자료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갖다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 너네는 그 표 옆에다가 그냥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도수분포 표를 갖다가 보고, 자, 히스토그램 하나 그릴 거예요. 됐죠? 네, 히스토그램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격 자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히스토그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일정 간격으로 쪼개져 있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가 성적이 오는 부분입니다.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아니다. 미안. 여기가 성적이야. 10점, 20점, 30점. 성적이 오는 곳이고, 여기는 명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오케이? 이해되셨죠? 여기가 명수가 들어가는 칸입니다. 미안. 됐나? 그럼 봐봐라. 히스토그램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따졌을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리는 거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10점은 몇 명이니까? 2명이니까 정확하게 칸 맞춰서, 자, 요렇게 두 칸을 갖다가 그리게 돼요. 동의될까요?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개념인데 이게 결국에는 뒤쪽에서 통계 단어를 설명하는 기초 개념에 해당해. 알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20점은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칸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시면 돼요. 자, 마지막 30점은 3명입니다. 자, 요렇게 채우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 자, 이게 히스토그램이지. 됐죠?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갖다가 여기서 좀 정의하게 되는데, 도수분포 다각형 같은 거는 어떻게 그려요? 라고 따졌을 때 여기 중점 잡는 거 기억나나? 기억나시죠?
여기 각각의 중점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물론 시작 포인트는 여기야. 알겠지? 그것들을 연결, 그리고 마무리, 연결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빨간 색깔이 지금 현재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알겠죠? 자, 노란 색깔이 히스토그램이고 인스타그램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자,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하죠. 1학년 수학에서 저 두 가지를 가르쳐 놓고 어떻게 결론을 짓죠? 뭐가 똑같다? 넓이가 똑같다. 왜지? 정말 오래전에 배웠던 수학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요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이 합동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약간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역시 합동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서 일로 넣어, 얘를 잘라서 일로 넣어, 얘를 잘라서 일로 넣어. 그래서 넓이가 똑같아. 됐지? 근데 얘가 받는 의미가 결국 고등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은 통계에 해당해. 알겠지? 놀랍게도.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이해가 되나 지금 이거? 오케이. 다음 시간에 도입할 때 이거 그려놓고 시작할 거야. 알겠지? 이해됐죠? 요 내용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표를 똑같이 또 그려놓고 시작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 갖는 의미는 면적이 같다. 됐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되셨나? 요 내용은 뒤쪽에 연속 확률 변수랑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뒤쪽에서요. 됐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지금 2번의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다 필기할게요. 자, 2번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너네 기호로는 이런 기호가 막혀 있을 건데. 자, 이렇게. 이건 뭔지 아시죠? 저거랑 같은 기호야, 그냥. 알겠지? 그리고 이럴 때, 자, 여기 보면, 자, 라지 n분의, 자, f의 i라고 박혀 있는데요. 라지 n은 저기서 표현하는 총도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총도수. 오케이? 총도수분의 그 해당 도수를 뜻하는 거야. 이해되나? 그럼 예를 들어서 10점짜리는 10분의 2라고 썼던 게 총도수가 10이고 10점이 2명이었기 때문에 여기 2를 채운 거죠.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알겠죠? 됐나? 그런 뜻을 갖게 되고 얘를 줄여서는 우리가 기호로 저기 밑에 P라는 기호를 사용했죠? 이거를 그냥 PI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I가 담고 있는 기호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이걸 부르는 말이 있어. 알겠지? 이게 또 부르는 말이 있다니? 요거 있죠, 요거 자체, 요거를 이렇게 계산한다. 확률을 계산하는 도구라 그랬잖아. 근데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계산하는 도구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확률 계산 방식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부르는 말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됐지? 말만 번지르르 하죠? 맞아? 말만 번지르르 한 거야. 알겠지? 그냥 이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꼭 부르는 말이 또 함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지? 됐나? 그래서 이상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총 도수분의 해당 도수를 의미한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확률 계산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함수가 뭐냐? 이 계산 메커니즘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쪽에 이제 표를 갖다가 채울 건데요. 아, 이거 마무리 좀 할까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 어쩌라는 말입니까? 라는 건데 의 자체를 갖다가 조금 설명하자면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가 구한, 잘 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사실 다음 시간에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한 이 확률은요. 너네들 세 가지로 확률을 갖다가 구별을 했지, 우리가. 저거는 어떤 확률에 해당하지? 그 세 가지 중에? 무슨 확률에 해당하죠? 저 확률은? 저렇게 구하는 방식에? 아무나 대답을 해주세요. 자, 확률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복습 안 하면 끝이야. 알겠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그럼 저기서 말하는 10분의 2라는 계산 방식에 의하면 저거는 무슨 확률에 해당합니까? 열 명 중에 2개를 찍었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아니야? 그게 뭐냐고.
수학적 확률 아닙니까? 됐어? 이게 통계적 확률이겠어? 수학적 확률이죠. 이렇게 구하는 확률 자체가. 됐나? 그런데 잘 봐잉. 그런데 히스토그램이 갖는 약간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 간격이 동일하다고 했지. 이렇게 세워도 간격이 동일하죠?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확률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전체 면적을 면적 분의 이 면적을 계산하면 10분의 2랑 동일한 수치가 나오겠지. 이해됐나?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무슨 확률이지? 그렇지. 얘는 기하적 확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도입하는 첫 개념이 뭐냐면 확률 계산의 도구로서 확률 도구 계산으로서 약간 통계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 통계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뭐로 치환해서 구하자? 기하적 확률로 치환해서 대신 구하자가 그 뒤쪽에 나오는 개념이란 얘기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더 이상 통계 쪽에서는 수학적 확률 구하는 방식으로 확률을 구하지 않게 돼요. 다 뭐로 갑니까? 다 기하적 확률로 계산하게 되게끔 돼 있어. 알겠지?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조금 밑밥을 조금 깐 겁니다. 이해되셨나? 넘어갈게요. 자, 거기 밑에 빈칸 갖다가 채울 건데 그냥 채우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알겠지? 거기 뭐 중간에 두 번째 줄에다가 제가 그냥 문자로 쫙 적어놨는데 위쪽에다가 한글로 조금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알겠죠? 한글로 조금 적으면서 번역을 하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XI라고 되어 있는 부분 위쪽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되겠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별량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같은 말을 쓰는데 확률 변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가는 이제 여기가 FI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의미 자체는 도수에 해당합니다. 도수. 뭐 도수 체조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왜? 자, 여기는 XI 곱하기 FI. 무슨 얘기냐면 이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도수를 두 개를 곱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10점짜리가 2명이었으니까 10점짜리 2명의 합산은 뭐예요? 20점이죠?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 의미가 없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PI라는 칸 위쪽에다가는 확률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의 의미 자체는 확률이죠. PI. xi-m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m 값의 의미는 뭐냐면 m은 평균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mean이란 뜻이죠. mean. 평균입니다. 알겠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였죠? 얘는 3-2에서는 얘는 별량이라고 불렀어요. 별량에서 평균 뺀 걸 뭐라고 부르지? 편차입니다. 편차. 3-2다 편차입니다. 너희들 흔히 3- 내신에서 틀려오는 거 뭔지 아세요? 편차 틀려와요. 뭐 틀렸냐면 이렇게 얘기해. 편차는 별량과 평균의 차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차가 아닙니다. 수학에서 차는요 차이라는 말이 차예요. 알겠죠? 차이가 아닙니다. 차라고 얘기하면 결과값이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차이는 절대값을 씌워야 차이인 거예요. 알겠지? 차가 아니야. 이거는 빼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차가 아닙니다. 그냥 뺄셈이에요. 알겠죠? 항상 별량에서 평균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차이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편차 총합을 구하시려면 이 편차를 갖는 녀석이 몇 명이야? 이것도 필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다음 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편차라는 값에다가 뭘 갖다가 곱해져 있어? 도수를 갖다 곱하게 되어 있죠? 이 중간중간 작업은 약간 보통은 생략하게 되어 있다. 그치? 계산에서만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칸 보겠습니다. 여기가 또 중요하지? 얘가 편차인데 걔를 뭐 하게 되어 있나? 제곱하게 되어 있죠. 얘를 갖다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겠다. 알겠지? 님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갖다 설명하겠다. 이거는 이제 읽으실 때는 편차제곱이라고 읽어요.
알겠죠? 그 윗줄에다가 편차 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편차 제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알겠지? 근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편차 제곱은 진짜 편차를 제곱한 건 줄 아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계산상 같은 의미를 담지만 의미 부여를 할 때는 편차를 단순히 제곱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알겠죠?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줄게. 실제로는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거야. 실제 계산은 이게 맞아요. 이걸 제곱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분산 계산할 때 원래 저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수 성질에 따라서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의미는 얘가 맞다고. 알겠지? 그래서 의미를 한글로 풀어서 읽어드리면 별량으로부터 평균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것이다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편차 제곱이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나? 그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제곱한 거에 해당해. 알겠지? 거리 제곱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게 맞아.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 자, 오케이. 그래서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편차를 제곱한 게 몇 명 있는지 오른쪽에다가는 이 편차의 제곱의 값에다가 도수를 갖다가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칸이죠? 알겠죠? 자, 거기 이제 빈칸을 채워볼 건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알겠지? 자, 저 자료를 갖다 그대로 바꿔올 거야. 알겠지? 자, 일단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쉬운 얘기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3-2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2명, 5명, 3명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각각 곱하면 점수가 나와요. 얘는 지금 10점짜리가 2명이니까 20점이고 얘는 총 100점, 얘는 90점. 그래서 거기 지금 합계, 맨 아래쪽이 이제 합계라는 말이 나오고 그 합계에 도수의 총합이 10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점수의 총합이 210점이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너가 이 자료로부터 현재까지 이 구한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평균값이 얼마야?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210이 총점이죠? 얘네들을 싹 다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10명으로 나눈 21이 평균값이 됩니다. 이해되셨나? 그리고 저 평균값을 가지고 이 이후에 요 계산들을 요 평균값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됐나? 자, 가보자. 자, 그렇다 확률 갖다가 먼저 채우고 있다. 확률 같은 경우는 아까 채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10분의 2가 되고요. 아, 재채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들어갔어. 기분이 살짝 나쁩니다. 10분의 2. 아. 10분의 5. 자, 10분의 3이죠.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총합 당연히 1이에요? 이해됐나? 뭐 두 번 안 적을게요. 확률 총합이 1입니다. 당연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편차 갈게요. 편차는 당연히 빼는 순서 정해져 있다. 이거 좀 덥지 않으세요? 나만 덥나? 덥다고 해. 국제정치죠. 국제정치. 자, 내가 볼게. 숨기는 거 없으니까 수업이 좀 힘들 것 같아. 자, 간다. 자, 편차 갈게. 편차. 자, 확률 변수죠. 10이죠. 여기서 이제 평균 빼는 겁니다. 10에서 20을 빼면 얼마예요? 11. 마이너스 11입니다. 혹시 힘들어? 자, 그 다음에 20에서 21을 빼면 마이너스 1. 자, 이런 거 계산하게 되죠. 학교 시험, 너는 기말고사 때 나올 거야. 알겠지? 30에서 20을 빼면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중요한 게 있죠? 편차 왜 빨간색으로 썼냐면 중요하니까. 총합 얼마죠? 0. 오케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상 0. 그치? 이해됐나? 편차 총합은 항상 0입니다. 됐어요? 뭐가 틀렸네? 아, 편차 총합 여기죠. 도수가 있잖아. 도수 고려 안 했잖아. 미안하다. 이거를 여기다가 써야 돼.
편차 총합이 아닙니다. 이게 도수까지 고려해야 편차 총합인 거예요. 그치? 얘 지금 2명이었죠. 여기 마이너스 22로 채우고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27로 채우면 되겠지. 그치? 다 더하시면 0 나오는 거 맞죠? 자, 편차 제곱으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저 편차 값을 제곱하는 겁니다. 얘를 제곱하면 121 나오고 얘는 1, 얘는 80. 마찬가지로 분산 갖다가 계산하시려면 편차 제곱의 총합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도수랑 갖다 곱해가지고 총합 갖다 계산해야 돼. 여기 242. 자, 여기는 21 갖다가, 여기 5을 곱하는 거니까 5가 되겠고요. 자, 밑에는 3 곱하는 거니까 243 됩니다. 자, 밑에 총합 계산은 제가 그냥 다 달아드렸나요? 지금 여기 490 달아드렸죠?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갖는 의미가 뭐야? 라는 뜻이야. 얘는 이제 너희들 한글로 풀어서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편차 제곱에 뭐에 해당하죠? 편차 제곱의 총합에 해당합니다. 총합. 됐죠? 몇 가지 자료 정리됐나? 이거 지금.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그 각각의 값을 갖다가 찾는 게 1번, 2번, 3번 들어가 있거든요. 평균부터 찾아볼게. 평균 쉽죠? 근데 필기해라. 알겠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알겠나? 이 21을 구하는 과정을, 이건 기존의 계산 방식인 건 맞아요. 이렇게 구해서 정답을 21로 딱 평균을 낸 게 기존의 계산 방식이었죠. 너는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알겠지? 너네 3- 기말고사 시험 볼 때는 평균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알겠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통계 단원에서 요구하는 확률 계산 방식은 이게 아니야. 알겠지? 그걸 밑에다가 필기하시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밑에 평균, 바로치고 기대값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기대값을 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자, 기호로는 이제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죠? 수학에서 말하는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이제 기호고요. 기대값이라는 뜻입니다. 기대값. 알겠죠? 읽을 때는 expectation이라고 읽어요. 어렵지? expectation. 따라해봐. expectation. expectation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x는 당연히 뭐겠어요? 확률 변수죠. 이해됐나? 확률 변수 x의 expectation. 기대값을 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평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이 번지르르 하다 그랬어. 알겠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요? 자, 계산을 할 건데, 봐봐. 기존 계산 방식에 따르면 이렇게 갈 거야. 잘 봐. 내가 결국엔 도수의 총합을 갖다가 구해서 전체 인원으로 나눠야 돼. 그 밑에는 10분의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치? 그럼 분자 쪽을 조금 먼저 채워보면은, 분자 쪽은 10점이 2명이었죠. 10점이 2명이었죠. 생략하지 말고 다 써. 의미를 갖다 부여할 거기 때문에. 더하기 20점이 5명이었습니다. 금방 추워지네? 날씨가 추워서. 무슨 생각해? 오늘 집 가서 뭐 먹을까 생각하니? 집중해. 더하기. 자, 30점 몇 명이었죠? 3명이었죠? 이렇게 가서 이거를 뭐로 나누지? 이거를 10으로 나눈 것이 답이 21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나? 자, 그런데 이 계산을 취지는 저 확률분포 표라 그랬죠. 저 이상확률 변수에서 주로 나오는 표는 저 확률분포 표예요. 그럼 확률분포 표에는 뭐랑 뭐밖에 안 적혀 있어? 확률 변수값하고 확률밖에 안 적혀 있죠, 보통.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을 조금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요, 항을 갖다가 하나하나 쪼개요. 알겠죠? 하나하나 쪼갠 다음에,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나 지금 이거? 앞에 별량, 즉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앞으로 빼시고요. 10분의 2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의 2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그렇죠. 이게 P1 확률에 해당합니다. 됐어요?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확률 변수 첫 번째 거. 그래서 그냥 이 x값하고 확률을 곱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지?
앞으로 이제 확률 단원, 통계 단원에서는 계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렇다고 너네가 기말고사 푸는데 일부러 확률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기말고사는 그냥 이렇게 가. 알겠어? 고등 통계에서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더하기. 자, 같은 방식에 의해서 자, 20 곱하기 자, 10분의 5 이런 관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10분의 3 이렇게요. 그럼 마찬가지 의미를 담겠죠. 얘가 x2를 의미하고 얘가 x3를 의미할 거야. 마찬가지로 얘는 p2고요. 얘는 p3일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 그냥 뭐겠어? 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시그마 i가 1부터 3까지 가는데 xi 곱하기 pi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나 정리도? 그냥 너네들 잘 봐. 이거 조금 알려줄게. 보통 이게 함수 기호처럼 이해가 돼야 돼. fx 이해되지? 너네 근데 보통 fx라고 적으면 이 x가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x가 값이 막 바뀌죠. 변수죠.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fx가 x제곱이야. 그럼 f의 2x는 뭐야? 쓰지 마. fx가 x제곱이면 f의 2x는 뭐야? 그렇죠. 2x를 제곱하는 거죠. x 대신에 2x 대입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이 확률 변수가 단순히 이 x가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x 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나?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미 이게 x 대신에 2x가 대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푸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있어요. 알겠죠?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요. 여기가 모양이 바뀔 거거든요. 알겠죠? 여기가 모양이 바뀔 건데 그 모양이 바뀔 때마다 네가 오른쪽에 이렇게 계산한 시기에서 뭐가 바뀌는 거냐면 얘가 바뀌는 거예요. 얘.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제곱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xi를 제곱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2x가 들어가. 그러면 이 별량값의 2배가 됐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별량의 앞에 2xi 이렇게 곱하시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이 식에서는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됐나?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계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리됐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 흔히 많이 계산하는 건 뒤쪽에서 이렇게 계산할 거야. 알겠지? 이거 어떻게 했냐면 x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x제곱의 평균. 됐나?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1부터 3까지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xi를 제곱해서 넣게 돼 있어요. 됐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냥. 됐어? 그러니까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이해됐나? 제곱 평균은 어디서 쓰입니까? 분산 계산할 때 쓰이죠. 이해되지? 뒤쪽에서 얘기할 거야. 됐죠?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분산 얘기합시다. 분산은 제가 여기다가 필기해 드릴게요. 자, 분산은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다. 일단 알겠지? 첫 번째, 그냥 정의적으로 구하는 방식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증명을 여기서 하고 갈 거예요. 알겠죠? 분산 같은 경우는. 알겠지? 왜 그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냥 정의적으로 가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총합을 총 인원으로 나눠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일단 첫 번째, 분산이라는 것의 의미는 정의적으로는 편차 자,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알겠죠? 근데 저 계산 방식은 조금 불편할 때가 많아. 이거 4학년 2학기야. 알겠지? 이거 내신 대비할 때. 저게 분산 계산이 저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정의를 쓰지 않을 때는 보통 재평평제를 쓰는데 제2분산 공식 뭐 이렇게도 읽어요. 재평평제를 쓰는데 얘를 쓰는 데는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얘는 보통 별량들 중에 미지수가 여러 개인 경우 유리합니다. 이쪽은 계산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정의적인 계산보다. 알겠지?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자, 두 집단을 비교하는 상황일 때 자, 두 집단이 나왔는데 두 집단의 평균이 만약에 달라.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면
정의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정의적으로 구하려면.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를 때. 보통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통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하기보다는 밑에 재평형제를 쓰게 되는데 이건 줄임말이야. 알겠지? 됐지?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적으로 먼저 정의적으로 먼저 접근하겠다. 편차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당연히 편차제곱의 총합이 들어가는데 이 패턴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원론적으로 쓸게요. 그냥 알겠지? 자, 보자. 자, 첫 번째, 10점에서 평균인 21점을 뺀 게 첫 번째 자료의 편차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걸 제곱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나? 근데 그게 몇 명이죠? 그게 2명이에요. 됐죠? 자, 더하기. 여기 좀 쓸 거 많아. 자, 두 번째는 20에서 빼야 되거든. 별량 20에서 21을 뺀 다음에 제곱하는데, 근데 그게 몇 명이냐면 5명이야. 됐지?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냥 증명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더하기. 자, 마지막 30점에서 21점을 뺀 다음에 제곱한 게 편차제곱이고요. 그게 3명이에요. 됐죠? 자, 첫 번째, 여기까지가 지금 편차제곱의 총합인 거 이해되나? 그거를 뭐로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나는 항을 2개로 쪼개서 계산을 할 거야. 또 이게 전략이야. 알겠지? 쪼갤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를 다 계산하지 않고요. 이렇게 계산할 건데, 잘 봐봐. 이렇게 할 거야. 10의 제곱, 20의 제곱, 30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됐나? 전개하면. 근데 10의 제곱이 2개야. 이해됐나? 자, 10의 제곱이 2개야. 됐죠? 이거 나오겠죠? 이 항들을 포함한 데 나오겠죠? 더하기 20의 제곱이 5개 더하기 30의 제곱이 3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10으로 나눈 부분이 일단은 나올 거야. 됐지? 됐나? 이게 나올 거란 얘기고. 그럼 나머지를 뒤에다가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여기 살짝 지운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를 여기 뒤쪽에다가 계산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졌을 때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할 때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ab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공통으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뒤에 거 평균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평균, 요거 평균값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각 항이. 이해되나? 그걸로 앞으로 묶겠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평균인 21점으로 묶여요. 됐나? 여기까지? 근데 묶이고 나서 나머지가 안쪽에 들어가는 여기인데,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마이너스 2ab 계산을 한 다음에, 오케이? 한 다음에 뭐 남아? 마이너스 2ab 한 다음에 뭐 남아? 여기 앞에 이걸로 묶었잖아. 마이너스 2ab에서 b는 1로 묶여서 나갔잖아요. 뭐만 남겠어요? a만 남겠죠. 여기 앞에 이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곱해져 있는 이 수치도 남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쪽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이렇게 채워진다고. 이해됐나 지금 이거? 얘는 마이너스 2ab 할 때 얘는 앞으로 묶였고요. 나머지 남는 것들이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가 뭐냐면 얘란 뜻이야. 그 다음에 20 곱하기 5 더하기 30 곱하기 3 10분 됐나? 그리고 아직 하나 더 남았다니? 끝에 거 제곱 안 했잖아. 21의 제곱, 21의 제곱, 21의 제곱 이것도 안 했잖아. 그지? 이해됐지?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 맞죠? 더하기. 그럼 자, 바로 계산하자. 야, 21의 제곱을 계산하는 건데 21의 제곱이 몇 개 나와?
21의 제곱이 2개, 21의 제곱이 5개, 21의 제곱이 3개. 다 더하면 21 제곱 몇 개? 10개. 근데 10개인데 밑에 10으로 나누죠? 얘 나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각각의 의미를 부여할 건데, 자, 첫 번째.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평균. 오케이. 이거 자체가 m 값입니다. 21 나와요. 동의되시죠? 됐죠? 그러면 자, 정리한다잉. 잘 봐. 너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21 이것도 평균이지? 평균 제곱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2의 평균 제곱이잖아. 앞에서 뒤에서 평균 제곱 한 번 더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평균 제곱을 몇 번 빼는 거지? 한 번 빼는 거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의 계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의미 부여합니다. 등으로 연결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바로 그냥 갈게. 알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정리하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마이너스 21의 제곱으로 퉁쳐지는 거지. 이해됐나? 그럼 앞쪽을 뭐라고 읽냐면요. 앞쪽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 제곱의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됐죠? 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앞에 거를. 뭘 제곱한 거야? 각 별량들을 제곱한 거야. 각 별량들을 제곱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한 거야. 이해됐나? 거기서 뭘 빼요?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알겠죠?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평균의 제곱. 제가 이걸 일일이 한글로 다 적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말로 자꾸 붙여서 읽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 외워집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분산 공식에 나옵니다. 알겠지? 정의적으로 구하는 방식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정의적인 방법. 근데 이 방법이랑 같은 방법인데 조금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이 방법. 됐죠?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알겠어요? 증명 여기서 하고 갔습니다. 알겠죠? 뒤에서 안 할 거예요. 됐나?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분산이 얼만데? 아까 여기 얼마였나? 편차 제곱의 총합이 490이었죠. 이거 10으로 나누면 얼마죠? 49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결론을 4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계산하면 49 나와요. 됐어요? 분산 49야. 맨 마지막에 표준 편차가 뭐라고 적으면 될까? 일단 표준 편차는 보통 이렇게 분산은 vx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이거 v가 이제 분산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해. 알겠지? 세 번째 표준 편차는 이런 기호를 사용해. 이거 처음 보지?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오케이? 다시 이거 획수도 중요해.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다. 알겠어? 이건 6이랑 헷갈려. 밑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알겠나?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치? 이렇게 쓰진 않잖아. 맞아, 이건 초등학교 졸업을 안 한 거죠. 이거 세종대왕님이 관장을 뺨 때리러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알겠어? 안 돼. 획수 중요하다잉. 알겠지? A 쓸 때 아직도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이건 뭐 수학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A는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제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나중에 서술형 평가 때 당연히 이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알겠지? A 아닙니다. 아직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이건 서술형 평가 때 무조건 감점이야. A라고 우겨도 이건 알파야. 수학에서.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나? 뭐가 더 이렇게 됐죠? 표준 편차야. 이거 표준 편차 기호예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선생님 시그마는 이거 아니었나요? 둘 다 시그마입니다. 얘 대문자고요. 얘 소문자예요. 됐지? 그래서 시그마 x 이렇게 들어가. 확률 변수. 근데 이거 계산 너무 쉽지 않니? 루트 분산입니다. 루트 분산입니다. 근데 분산이 49였으니까 루트 49여가지고 정답이 7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 됐지? 한 판에 다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중간에 지우고 난리 부르스 쳤는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됐겠지. 이게 첫 시간. 시간 조금 오버됐네. 3학년 네가 강의한 거야 그냥. 알겠지? 너네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니까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건 진짜 중요하다. 알겠지?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알겠죠?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별량을 주는데 미지수가 뭔가 여러 개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53점, 뭐 47점 이렇게 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분산을 갖다 구하래. 뭐 이제 이거를 쓸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다음 뭐 이런 문제 있어. 두 집단을 줄 때 뭔가 분산을 구하래. 뭐 예를 들어서 A 집단의 분산이 뭐 15, 뭐 B 집단의 분산이 뭐 25일 때. 근데 평균이 다른 거예요. A 집단은 대신에 평균이 뭐 한 20, 뭐 B 집단은 평균이 뭐 30 이렇게 평균이 달라. 그럴 때는 그 두 집단을 다 합쳤을 때 전체에 대한 분산이 얼마냐를 계산할 때는 재평균제가 훨씬 쉽습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뭐 이런 상황 두 가지일 때 보통 이걸 사용한다. 그렇지?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5분만 딱 쉬겠습니다. 알겠죠? 5분 쉬었다가 힘들다. 마저 얘기할게요. 5분만 쉬.